자,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강지환 씨 성폭행 사건을 통해서 이 성폭행 처벌과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연예인의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 잊혀질만 하면 또 이렇게 한 번씩 터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경위를 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사건은 좀 많이들 놀랬던 사건인데요. 그렇죠. 그 강지환 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경에 자신의 자택에서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에 예. A 씨를 성폭행하고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상황입니다. 예. 당시 그 경위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A 씨는 자기 휴대전화로 그 자기 친구한테 강지환 씨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지금 갇혀 있다. 네. 또 잠을 자던 중에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친구분한테 문자를 보내고 그 친구분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해당 경찰관이 직접 가서 긴급 체포된 사안입니다. 예. 당시에 강지환 씨는 체포 후에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뭐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혐의를 다 인정한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 엄연히 범죄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먼저 좀 알아볼까요? 네, 강지환 씨는 현재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준강간죄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 등으로 신체를 가누지 못할 정도에 있는 경우에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폭행 협박으로 인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때문에 중강간죄 역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특히 사전 계획이 있었느냐, 그리고 폭행이 동반되었느냐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형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현행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강간의 기준 형량은 현재 징역 2년 6월에서 5년까지이지만 폭행, 협박 또는 사전 계획이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서 최대 징역 4년에서 7년까지도 가중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은 혐의를 뭐 인정했지만 초반에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유독 음주 후 저지른 죄에 대해서 관대하다라는 이야기들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진술이 양형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예. 어떤 사건이 있으면 술이 만취한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선처를 해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법적으로 보면 심신상실이라든지 심신미약 네. 이런 경우에는 책임 감경 면제 사유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런 심신미약이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돌릴 수 없다 이런 네. 부분인데 술에 취해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기억을 전혀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범행 행위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성폭행을 목적으로 상대방한테 고의적으로 술을 먹이거나 약물을 먹이도록 해서 어떤 항거불능이라든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당연히 가중처벌이 될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상대방이 술을 많이 취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가 네. 만취 상태에서 어느 항거불능 상태라고 착각을 해서 어떤 성폭행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강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 3월에 대법원 전원합체 판결로 이 부분을 명확히 했는데요. 피해 여성이 만취했다고 착각을 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안에서 실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중강간죄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 준강간 혐의를 입증하는 게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술에 취해서 뭐 서로 합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술을 마셨다면은 그 이후에 발생된 행위에 대해서까지 용인하지 않았냐라는 사회적인 분위기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간행위는 입증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예. 피해자가 한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또 입증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사전 성관계 합의 여부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죠.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네. 또한 음주 등으로 인해서 피해자 자체의 진술도 사실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니까요. 그렇죠. 또 가해자도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중간간 고소 사건 같은 경우 입증이 좀 용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이번 사건에서 더 심각성을 느낀 게 바로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2차 피해입니다. 처음 보도된 기사에서 뭐 밖에서 술을 마신 후 2차로 여성들이 강지환 씨 집에 간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죠. 뭐 꽃뱀 아니냐, 작정하고 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피해 여성들을 편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조사를 하고 보니까 이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2차 피해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뭐 2차를 가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당초 여성 2명 중에 1명의 송별회를 해준다고 해서 처음부터 강지환 씨 집 자택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서 다른 분들은 먼저 빠져나가고 그 두 여성분에 대해서 짐도 있고 하니까 네. 멀리 뭘 해서 자기들이 콜택시를 불러주겠다라고 예. 해서 남아있는 상황에서 같이 또 술을 마시게 마시되 된 거죠. 되다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예. 또한 네티즌 분들이 당초 의심했던 분들은 왜 직접 신고를 하지 않고 친구를 통해서 친구한테 문자를 했느냐. 보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들이 많았는데요. 당시 그 강지환 씨 집은 좀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예. 핸드폰이 잘 터지지 않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3번 정도 전화를 했었는데 안 돼서 간신히 와이파이를 잡아가지고 SNS로 친구한테 문자를 줬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피해 여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좀 아팠을 것 같습니다. 이 확인한 사실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볼 수 있는 기사로 작성한 뭐 신문사 기자, 뭐 언론 매체들 어떤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형법에도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라는 죄인데요. 만약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서 명예훼손을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만약에 적시한 사실이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더 가중되어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 피해자들은 강지환 씨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이 협박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협박 문자를 보낸 게 맞다면 그 부분도 처벌 가능하겠죠?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협박 문자 메시지 내용이 어떤 거에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되는데 아, 내용에 따라. 예, 만약에 구체적으로 협박죄 성립이 된다면 당연히 협박죄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협박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라는 게 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 해악의 고지라고 하는 거는 협박을 받은 상대방이 그 자신의 신체, 어떤 재산, 또 제3자의 어떤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고지를 하고 그거로 인해서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구체적인 말이라든지 행동이 행해져야 됩니다. 네. 이러한 협박죄가 인정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댓글들이 있었죠. 꽃뱀 아니냐, 조심하지 그랬냐, 뭐 다 알고 그러지 않았냐, 뭐 이런 여성 피해자들에게 댓글로 2차적 피해를 가하는 네티즌들 이런 말들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황 변호사님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뭐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야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그것도 한계를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3차 피해를 가한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뭐 법정형이야 저 이미 많이 말했던 것 같고요. 게다가 특히 인터넷에 게시를 할 때에는 누군지 모르게 게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설령 사람의 성명을 적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머리 글자나 이니셜 등을 통해서 누군지 특정 가능하다, 특정 가능한 인물에게 욕설을 했다면 똑같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할 수 있다고 대법원도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를 지은 강지환 씨는 분명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요. 하지만 뼈아픈 말들로 피해자들에게 2차적 피해를 가하는 사람들도 또 다른 가해자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